안녕하세요.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. 자, 이전 영상에 BMW 시승기 5 시리즈 시승기가 올라갔습니다. 오늘은 어떤 차량이냐, 벤츠의 E클래스 차량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이 차량으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, 그냥 E클래스가 아닙니다.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찍었던 530i의 M 스포츠 플러스, 그래도 신차가가 굉장히 그 5 시리즈 중에서는 높은 정도 트림으로 찍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벤츠 차량도 동일하게 후륜구동 모델이고 E300 모델의 AMG 라인, 그래서 E클래스 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이 차량의 중고차 금액도 거의 5 시리즈랑 비슷비슷합니다. 근데 이 벤츠가 그래도 조금 더 비싸다. 왜냐면 BMW는 살 때 할인이 좀 들어가지만 벤츠는 할인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단가 폭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. 이 친구는 지금 19년식에 3만 킬로 탄 모델이고요. 그래도 비교적 준신차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. 3만 킬로밖에 안 됐으니까 엔진 컨디션도 괜찮겠죠? 자, 벤츠 사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벤츠를 보니까 아방가르드도 있고 익스클루시브라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AMG 라인, 뭐 그냥 AMG,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딱 디자인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간단하게 벤츠의 라인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벤츠의 세단 중에서는 C클래스, E클래스, S클래스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C클래스부터 좀 가장 작은 준준형 차량이다. 뭐 국산차 사이즈로 치면 아반떼 정도 보시면 되고요. 또 이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로 봤을 때 제네시스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실내는 매우 좁죠, 제네시스보다.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EQ900, 요런 차량들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. 우리 뭐 EQ900이나 에쿠스도 안에 뭐 프레스티지, 프리미엄 럭셔리 이런 등급들이 많이 있잖아요. 얘도 동일하게 그 라인업이 존재를 하는데, 자, 일단 먼저 가장 스탠디한 아방가르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아방가르드가 지금 이 AMG 라인이랑 뭐 그릴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비슷합니다.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? 아방가르드는 요런 게 없어요. 이렇게 스포티하게 에어로다이나믹처럼 만들어 보이는 바람구멍, 쉽게 말해서 바람구멍, 요런 게 없고요. 휠 같은 경우도 얘는 AMG 휠이 들어갔어요. AMG 휠이 들어갔는데 이 200 아방가르드는 정말 볼품없는 깡통 휠, 약간 알루미늄 휠 같은 느낌이고, 이 300 휠은 그래도 좀 커팅 휠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얘는 AMG 라인이라서 AMG 휠이 들어가 있다, 그런 차이가 있고, 기본적으로 AMG 라인은 좀 더 스포티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고, 아방가르드는 가장 그냥 기본 모던함 요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도대체 익스클루시브는 뭐냐? 익스클루시브는 BMW의 5 시리즈 라인으로 치면 럭셔리 라인이에요. 클래식하고 럭셔리하고 좀 화려한 그런 걸 좀 강조한단 말이죠. 가장 큰 특징이 뿔이 달려 있습니다. 정말 수입차, 비싼 차의 상징, 엠블럼, 튀어나온 엠블럼이죠.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에는 엠블럼이 위로 솟아있다, 그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. 동일한 E300 모델로 봤을 때는 엔진의 출력이랑 이런 건 동일해요. 근데 4륜이면 조금 더 연비가 안 좋아지고 제로백이 좀 느리다. 그리고 E200이랑 E300은 출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. 요 정도만 하셔도 나 E클래스 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5 시리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좌석은 편해요. 얘는 지금 약간 조이는 느낌은 있는데, 저는 한 100km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고, 일반적으로 뭐 70km대다 80km대다 요 정도까지 가도 충분히 편안하게 탈 수 있고, 저도 지금 되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문제는 뒷좌석이에요. 제가 5 시리즈도 F10 모델은 정말 좁았다고 느꼈는데 G바디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. 이 19년도 E클래스는 어떤지 한번 타볼게요. 5 시리즈에 비해서는 작아요. 확실히 작습니다. 앞좌석의 포지션을 제가 딱 편하게 맞춰놓고 뒷좌석에 그대로 탔을 때 훨씬 더 답답하다, 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머리랑 천장에 남는 공간도 좀 타이트해요. 지금 보시면 시트가 안쪽으로 이제 곡선을 줘가지고 다리를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좀 파놨거든요. 이게 지금 파놓은 곳은 괜찮은데 이 중간으로 가게 되면 약간 걸림이 있습니다, 편하게 앉았을 때. 하지만 이 친구도 자녀가 엄청 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중학생, 초등학생 요 정도면 한 4명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는 맞습니다.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5명이라서 뒷자리에 3명이 항상 앉아야 된다,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트렁크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딱 느껴지는 건데 5 시리즈보다는 좀 넓다, 수납 공간이. 그리고 5 시리즈에는 여기 수납 공간이 밑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보여지는 부분이 수납 공간의 전부였습니다. 근데 이 E클래스는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 트렁크 밑에 있는 하단 덮개를 올렸을 때 공간 좀 있다. 꽤 많이 들어가죠 지금.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많은 공간 활용도가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공간이 있어서 5 시리즈보다는 트렁크 공간 활용도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주행 및 옵션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
벤츠 E클래스 같은 거 중고차로 살 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E클래스가 정말 옵션이 다양해요. 벤츠를 볼 때는 기간별로 어떤 옵션이 빠지고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요. 내가 살려는 모델이 딱 있어요. 예를 들어 나는 오늘 E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살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연식별로 월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옵션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나는 똑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와일드 콕핏이 빠졌네? 이러면 되게 손해거든요. 이거 밖에서 달면 막 200만 300만 이렇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. 이런 E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. HUD 그리고 와일드 콕핏, 부메스터 오디오, 뭐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빠진 E클래스도 굉장히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. 그냥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디스플레이도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이게 한 19년도부터는 핸들도 좀 바뀌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. 530i가 252마력에 35.7토크를 냅니다. 그럼 이 E클래스 이 경쟁 모델인 영혼의 맞다이를 까고 있잖아요, 둘이. 그럼 이 E300은 어떻게 되냐, 출력이 245마력 7마력이 줄죠. 그런데 토크는 37.7토크로 또 토크는 더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력은 좀 딸려도 결과적으로 제로백은 동일해요. 그런데 이 제로백이라는 수치는 정말 차를 풀악셀러 밟았을 때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 질감이 같은 제로백이라 할지언정 차마다 느낌이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이 E클래스는 어떤지 지금 볼 거고요. 심지어 이 E클래스랑 5시리즈는 연비도 똑같습니다. 정말 열심히 이 두 명차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BMW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죠. 근데 이 벤츠는 AMG 라인이라고 해도 확실히 이렇게 곡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성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BMW는 멋있다, 벤츠는 아름답다. 이 말이 좀 되게 맞는 것 같네요. 어제 BM이랑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턴을 했는데 얘가 조금 더 미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가속은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지금 9단 미션을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9단 미션보다는 ZF 미션이 훨씬 더 좋다,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타보면 예열이 다 된 벤츠의 미션도 주행을 하면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이 미션이 너무 막 S클래스, E클래스, GLE, GLS 이런 데 다 넣다 보니까 정말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2.5톤 이런 차량에다가 그런 미션을 넣으면 좀 많이 굼뜨고 변속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꽤 받을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이 E클래스에는 그래도 이 9단 미션이 꽤나 잘 어울린다, 세팅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. E클래스를 위한 미션인 것 같은데요. 좀 노면이 안 좋은 길로 좀 약간 움프 패인 걸 지나갈 때도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하체의 진동이나 그 잡음이 올라오진 않아요. 실내에서 이제 그 하체에서 느껴오는 충격 자체만 봤을 때는 BM이랑 벤츠랑 뭐 거의 비슷하다.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. 이 정도도 싫으면 에어서스 무조건 가야 된다. 그 정도 승차감까지는 보여줍니다. 스포츠 모드를 넣고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반에 스타트하는 느낌이 솔직히 썩 기분이 좋게 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정차를 했다가 이제 속도를 낼 때 예상치 못하게 튄다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변속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? 미션이 이제 단수가 좀 불안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물론 스타트할 때만 이 정도 느낌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고속주행을 할 때도 계속 이런 느낌이면 오히려 막 달리기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속도가 뭐 한 60,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면 저속에서의 그런 약간 꿀렁임이나 미션 변속에 대한 이질감은 들진 않습니다. 좀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괜찮다. 그런데 저속에서는 조금 기분 좋은 변속이 느껴지진 않으니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. 전체적으로 뭐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. 굳이 따지자면 뭐 BMW가 100점이라면 얘는 한 90점, 95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엄청 내가 막 진짜 많이 달려야겠다, 난 이 차로 레이싱을 하겠다, 이 공도에서,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BM이랑 벤츠의 그 고속주행 안정감의 차이는 엄청 크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고요. 확실히 변속이나 이런 면에서는 BMW가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. 막 뭔가 엄청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달리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거는 그 ZF 8단 미션이 확실히 좀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달리는 걸 좋아하면 BMW를 타고 마크 보여주는 걸 좋아하면 벤츠를 타야 된다. 확실히 저는 솔직히 둘 중에 한 대 준다고 하면 벤츠를 살 것 같아요. 잠깐 중고차 얘기로 넘어가서 이게 금액이 BMW 같은 경우가
지금 신차가는 사실 BMW가 얘보다 더 싸거든요. 왜냐면 할인율도 BMW가 벤츠보다 훨씬 더 높고 벤츠는 할인은 거의 안 해줍니다. 그런데 중고차 값은 지금 BMW가 동일 스펙으로 보면 더 비싸요. 어제 530i 같은 경우 3,900만원 3,000 후반이었죠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MG 라인에 지금 19년식 연식은 똑같은데 얘는 키로수가 34,800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중고차 값은 4,100. 이게 6만 킬로 차이가 나면 얘가 훨씬 더 비싸야 됩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건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.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벤츠가 강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. 그리고 BMW가 막 좋다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금액 방어를 꽤나 잘하고 있어요. 나는 정말 달리는 거 필요 없고 마크빨 보여주는 거 사고 싶어 하면 벤츠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. 대신 현금으로 사야 돼요. 할부로 사면 지금 강가가 되어 있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라 보시면 돼요. 금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. 벤츠랑 BMW를 비교하면서 BM이 좀 더 좋은데 라는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벤츠가 BMW보다 좋은 점도 꽤나 많습니다. 일단은 럭셔리한 느낌은 훨씬 더 벤츠가 많이 준다라고 느껴지고요. 공조기, BMW 공조기 제가 별로라고 했잖아요. 벤츠는 만지기가 훨씬 더 편해요. 이렇게 지금 만지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조금만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하게 조작이 가능해요. BMW는 막 진짜 운행 중에 만지려고 하면 혹시 내가 눌렀나 안 눌렀나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벤츠는 그냥 뭐 손에만 익으면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벤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. 원래는 BMW가 이 HUD 기술이 가장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20년식 이후 그 신형 벤츠로 넘어가게 되면 벤츠가 BM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모습들을 담아주고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. 이 HUD 기술은 요즘 벤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.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할 때도 많이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계속 벤츠가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스포츠 모드의 꿀렁임은 참 어쩔 수가 없네. 근데 또 이게 컴포트로 돌아오면 그 꿀렁임은 아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달리는 분이 아니라면 컴포트로 놓고 타면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. 벤츠 저 좋아해요. 벤츠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저는 돈 벌면 일단 BM보다는 벤츠입니다. 오늘 이렇게 벤츠의 2300 AMG 라인도 리뷰를 해봤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제 이전 영상의 530i M 스포츠 플러스와 이 2300 AMG 라인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참고해가지고 또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